치매는 커밍아웃. 우리 지역의 치매는 우리가 치매 안심나무 TV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어떻습니까? 초고령 재혼 1000명 돌파했다. 자, 오늘 이 주제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중앙일보에 났는데요. 이렇게 났어요. 초고령 재혼 1000명 돌파했다.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서 이 주제를 따서 이 중앙일보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황혼재혼 이 단어 들어보셨죠? 뭐 황혼, 이혼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 뜻은 쉽게 말해 법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 60세 이상의 어르신 우리는 황혼재혼 커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초고령 재혼은 뭐냐면은 75세 이상이 즉 결혼을 한 것을 우리는 초고령 재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초고령 75세 이상 즉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한 분이 우리나라에 1000명이 건수가 넘었다라는 것을 신문에서 크게 오늘 보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참 타이틀 보세요. 늘어나는 황혼재혼, 더 빨리 느는 초고령 재혼. 그죠? 그러니까 60세에서 그저 이상의 어르신의 재혼의 숫자도 늘어나지만은 75세 이상의 어르신 숫자가 더 빨리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 한번 볼게요. 2000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 동안 준비한 데이터인데요. 60세 이상의 재혼한 건수는 약 한 2800건에서 10,000건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180건에서 쉽게 말해서 1000건이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고령의 어르신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데이터에 뭐 1000건, 10,000건 이래 있지만 여러분 이 숫자보다 많을까요? 사실은 적을까요? 이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숭실대학사이버대학교의 이호성 교수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법적 재혼보다 사실 황혼 커플이 서너 배 많을 것으로 본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 하신 커플보다 그냥 어르신들이 서로 그죠? 혼인신고 안 하고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 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서 그죠?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4-5배 정도로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숫자에 몇 배 더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세가 얼마나 많으신 분은 많기에 오늘 이렇게 신문에까지 크게 났을까라는 거죠. 2016년부터 2000년도까지 데이터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은 몇 살일까? 남자 어르신이 가장 재혼한 어르신과 나이 많은 분이 95세, 여자 어르신이 91세, 2016년도에 2017년도에 93세, 90세, 2018년도에 99세, 거의 100세예요. 99세, 86세. 야, 2019년도에도 99세가 계셨어요. 99세, 95세. 그리고 2020년도에도 97세 어르신과 96세 어르신이 재혼한 어르신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99세에 재혼을 했다. 그죠? 거의 100살에 재혼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축복을 해주고 싶어요. 아유, 그냥 망측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싶으세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바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신문에서 이렇게 톱 기사로 크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자꾸 재혼을 하려고 그럴까라는 통계가 하나 나와 있어요. 보니까 남자 어르신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아무래도 뭐 의식주 기본적인 생활 하시는 게 조금 힘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가사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서. 또 하나는 혼자 계시다 보면 뭐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노인 어르신들의 우울증이 OECD 가운데 1위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 때문에 또 애로움 때문에 남자들은 많이 재혼을 하려고 그러시고요. 또 여자 어르신들은 첫째는 경제력이랍니다. 경제가 일단 많이 어려우니까 경제력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로움. 그 다음에 무섭답니다. 무서운 게 뭐 강도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 혼자 있으면 많이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무서워가지고 어르신인데 제가 가정방문을 갔더니 밤에 테레비를 크게 켜놓고 주무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해 가시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여자 어르신들은 재혼을 하고 싶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욕구가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왜 늘어날까? 오늘 제가 이것을 좀 다루고 싶은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황혼재혼은 계속 더 늘어날 것인가? 줄을 것인가? 이거 얘기죠. 이 황혼재혼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요, 사회적 인식의 변화죠.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나라가 못 먹고, 가난하고, 그죠? 또 공부를 못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픔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먹더라도, 그죠? 내가 일찍 이른 아침부터 농사 짓고 이른 아침부터 장사를 해서라도 누구로 해서 자녀를 가리키고 또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자식의 방을 늘려주고 집을 사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인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쉽게 말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60대 이상들이 연애를 한다든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고 망측해라, 그죠? 그런 어떤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2, 3년 전부터는 정말 속도 빠르게 쉽게 말해 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재혼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재혼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또 하나는 건강이죠.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그죠? 의료보험제도가 가장 잘 됐다는 것은 뭐 툭하면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점점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평균 수명, 즉 기대 수명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반올림에서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입니다. 그러니까 83세가 평균 수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점점점 우리는 건강한 체력을 가지게 되었고 수명이 늘게 되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정년퇴직하고 나서 그 노후의 삶을 혼자 우울하고 그런 고독감을 갖다 즐기기보다는 이제는 더 어떤 배우자를 통한다든가, 그죠? 상대자와 통해 가지고 그 고독을 이겨내려는 그런 문화가 점점 발전해 갈 것이다. 또 하나는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60만, 70만 되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떠세요? 노노케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노노케어 아시죠?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시대. 아들 노인이 아버지 노인을 케어하는 시대. 이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자녀한테 다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재산을 다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녀의 행복도 중요하고 가정의 행복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이 나의 행복도 굉장히 중요한 거. 왜? 언제까지 죽을지,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많이 만나시고 또 재혼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인식의 변화 속에서 저는 그래요.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어르신들이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어떤 욕구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도와드려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꾸 연세 드시다고 경로당에만 밀어넣고 망측하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그거야말로 저는 고래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의 물론 인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경제력 다 중요하지만은 이 어르신들이 어르신답게 쉽게 말해서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렇게 해서 7만 개의 경로당에 있는 이 경로당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것인가. 여러분 저와 함께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치매는 커밍아웃.